안녕하세요. 칠참 좋은 공인중개사입니다. 손님분 중에 그동안 잘 월세를 받고 계시다가 오랜 기간 보유하다가 매도를 준비하시는 분이 계신데 최근 들어 임대차를 새로 체결한 데도 있고 어느 정도 조금 오랫동안 그곳에서 상가 임대차로 있던 세입자도 있고 다양한 유형의 임차인들이 그 건물 내에 다 계신데 한동안 세를 많이 안 올렸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뭐 10년 넘으신 분들은 없고 뭐 1년부터 5년 안짜까지 다양한 기간 동안에 상가를 사용하시고 계신 분들이 계신데 애초에 계약하셨을 때 계약을 조금 낮은 금액에 해서 제가 아무리 수익률을 계산을 역으로 요구 수익률을 넣어서 때려도 매도 가격이 많이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상가를 매도할 때에는 최소한 수년 전부터 매도 계획을 가지고 준비를 하셔야 된다라는 것을 테마로 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5억짜리 상가 건물이 있다고 생각했을 때 보통 5억을 예금으로 넣으면 어느 정도 나오죠? 한 이자 한 3.3% 정도 받을까 하죠? 네, 이 정도 내면 연으로 치면 1650만 원이 나오는데요. 12개월로 나누면 137만 5천 원이 나옵니다. 여기에 세금으로 13.6%인가가 빠질 거예요. 곱하기 그냥 계산하기 쉽게 13.6%니까 그냥 쉽게 계산하기 위해서 10%라고 가정할게요. 실질적으로 받는 금액이 123만 7,500원이거든요. 그럼 월세가 123만 7,500원이면 투자 대금 대비 좀 적잖아요. 그래서 상가를 사시는 분들은 아까 이자로 얘기했던 3.3% 이거보다는 훨씬 높은 기대 수익률을 가지고 계십니다. 어떤 분은 5%, 어떤 분은 7%, 어떤 분은 9%의 수익률을 찾아요. 근데 보통 제가 주변 물건들을 봤을 때 매물 나온 거 보면 한 4%대 수익률로 매도 의뢰하세요. 근데 4%대는 보통 사시는 분이 많지는 않은데 그래서 보통 파는 물건들 보면 5%에서 6% 맞춰진 매물 파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6% 정도라고 쳤을 때 5억짜리 상가를 6%면은 3천만 원인데 나누기 12 250만 원 정도 월세가 나오면 5억짜리 상가를 매수하겠다 이런 마인드로 접근을 하거든요. 이렇게 보면 그래서 이 기대 수익률, 요구 수익률이 상당히 중요해요. 그래서 내가 가진 물건을 한 5% 요구 수익률 가진 사람한테 팔면 어느 정도 받을 수 있을까? 또는 6% 기대 수익률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한테는 얼마를 받을 수 있을까? 이런 부분들을 매도하기 전에 조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고 최대한 그 수익률적 관점을 좀 높여놓을 필요는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있는 건물이 월세 300만원 정도까지 나올 수 있는 건물이면 얘를 기대 수익률 5%일 경우 투자하는 사람을 만났다고 가정하면 7억 2천만 원에 팔 수가 있거든요. 근데 물론 기대 수익률이 높은 사람들한테는 더 싸게 팔아야 되니까 안 된다 치더라도 5% 찾는 사람한테 7억 2천만 원에 팔 수가 있어요. 근데
이 300만 원 나오는 월세 건물을 세를 생각보다 많이 잘 올리질 못해 가지고 230만 원 정도 밖에 못 받고 있다고 쳤을 때 똑같은 기대 수익률 5%인 사람이 찾아왔을 때 팔라 그러면 5억 5,200에 팔아야 돼요. 아까 7억 2천 그거에 비교했을 때 한 1억 7천 정도가 더 가격이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경우를 예방하기 위해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매도하기 전 수년 전부터 새롭게 임대차 계약하시는 분들한테는 렌트프리를 제공해서 월세 금액을 좀 올려놔야 되고요. 좀 오랫동안 임차하신 분들은 뭐 내보내는 방식을 쓰든지 그 시기를 보든지 아니면 잘 설득을 해서 임대차 계약서를 새롭게 작성하는 방식으로 해서 월세를 조금 높여놓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세입자들이 영업을 함에 있어서 적법하게 영업을 뭐 다 하고 계시겠지만 간혹 민원인 또는 신고인의 신고를 받아가지고 좀 뭐 영업 정지를 당하거나 영업 취소를 당하거나 뭐 그런 경우들이 있을 수가 있거든요. 물론 흔하게 발생하는 건 아니지만 상권 좀 좋은 데에서는 서로들이 경쟁을 하다 보니까 상대방이 어떤 잘못된 점이 있으면 신고하려는 어떤 경쟁 상대들이 있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경우 이제 그런 행정처분이라는 게 있을 수가 있는데 그런 행정처분이 있는 경우 다음 세입자, 다음 매수인이 그 상가를 뭐 사용해야 될 목적이 있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매매하기 전에는 한번 그 보유하고 있는 그 상가 건물들의 그런 사업자 등록도 한번 떼보시고 실질적으로 사업자 등록을 한 회사는 어떤 게 있고 실제로 이거를 구청이나 관공서에 문의를 하셔가지고 혹시 행정처분 당한 게 있는지 그 필지에 대해서 그 집원에 대해서 행정처분 받은 게 있는지에 대해서 임대인이 알아보시면 좀 쉽게 알아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애초에 혹시 모르니까 두들겨 보는다 생각으로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사업자 등록은 돼 있는데 실제로 그 사업자 등록은 옛날에 계약했던 세입자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사업자 등록이 있는 경우에는 이제 정리를 요청을 하세요. 그런 경우 좀 시간이 걸릴 수가 있기 때문에 매도 때 하는 게 아니라 미리 준비를 해 나가서 그 건물이 외관도 깨끗해야 되겠지만 그 안에 있는 그 정부망에 떠 있는 어떠한 그런 데이터들도 깨끗하게 정리를 해 놓으면 그 매수하시는 분이 어떤 용도로 사용할지에 따라서 그게 문제가 안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최대한 정리를 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요. 구분 상가의 경우에는 뭐 한 점포 호수만 사는 거기 때문에 뭐 그렇게까지 필요할 것 같진 않은데 그 조그만한 상가 건물들 있잖아요. 네, 상가 주택이 될 수도 있고요. 그런 건물들을 매도할 때에는 수익률도 어느 정도 좀 잘 나온다고 생각되면 분명히 거래는 될 거거든요. 근데 조금이라도 더 매도 가격을 조금 높게 받기 위해서는 제가 봤을 때 이게 눈에 보이는 게 좀 중요한 것 같아요. 건물이 외벽이 깨끗하고 계단도 깨끗하고 그러면은 매수인 입장에서도 조금 더 비싸더라도 사고 싶은 마음이 생길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외벽이 예를 들어 조금 너무 지저분하다 그런 경우에는 뭐 싸게 할 수 있는 방법은 페인트가 있고요. 좀 이쁜 색깔 페인트로 잘만 칠해놔도 건물이 이쁘거든요. 아니면은 또 다른 그 외벽 타일 같은 걸 붙일 수도 있고요. 뭐 드라이비트를 붙이는 사람들도 꽤 있긴 한데
그건 약간 좀 화재에 좀 취약하기 때문에 저는 좀 돈이 들더라도 대리석 돌을 좀 붙이는 게 좀 건물의 가치가 조금 있어 보이지 않나 라고 생각은 하는데, 근데 이거는 케이스 바이 케이스라 매수하시는 분이 어차피 그 금액을 다 인정해 주지 않을 거거든요. 근데 최소한의 비용으로 그래도 조금 더 가격을 부가가치를 높이기 위해서는 그 건물의 외벽에 조금 신경을 쓰는 것이 좋을 수 있다라고 조언을 드립니다. 그리고 상가라는 게 그 건물이 깔고 앉아 있는 토지가 있거든요. 근데 그 토지마다 그 능력이 다 달라요. 어느 정도 면적을 넓게 지을 수 있느냐, 어느 정도 높게 지을 수 있느냐, 이런 것들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 지어져 있는 건물을 파는 거기 때문에 매도인 입장에서는 용적률을, 그 땅에 대한 건폐율과 용적률을 꽉 채운 상태에서 파는 게 가장 좋아요. 근데 간혹 옛날에 지어진 건물들 중에 용적률 250%까지 질 수 있는데 한 150% 정도까지밖에 안 지은 건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건물들 같은 경우에는 건물의 상태나 뭐 다른 조건에 비해서 월세가 적게 나와요. 그래서 이게 역으로 수익률을 계산하다 보면은 되게 낮게 나오는 거죠. 물론 대지 평수는 넓은데, 대지 평수는 이 건물에 비해 넓은데, 이게 역으로 수익환원법으로 계산을 해보니까 매매가가 얼마 안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경우는 참 매도인분들한테 잘 설득을 하죠. 왜냐면 이 건물은 어차피 매수인이 철거해서 다시 짓거나 또는 증축하거나 아니면 수익률이 안 나오는 이거 감안하고 미래에 대한 투자 가치로 지금 월세 조금 덜 나온다고 생각하고 이거에 사거나 이렇게 접근을 하실 텐데, 그래도 이 땅의 최유효 가치를 뽑아내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감액을 하는 게 맞다라고 설명을 드리는데, 이제 파시는 분들은 이거 땅도 넓고 건물은 높진 않지만 땅도 넓고 그런데 그거는 좀 아닌 것 같다, 이렇게 해서 팔지 못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물론 좋은 임자 만나서 소개해드리면 좋긴 한데, 이게 사는 사람들은 파는 사람에 비해 더 꼼꼼할 수밖에 없거든요. 별것도 아닌 것 같은 것도 좀 신경을 써서 최소 손해를 보지 않게끔 하고 있는데, 네, 그런 물건 같은 경우가 진짜 중개해드리기가 조금 쉽지 않은 물건인 것 같아요. 사실 상가 건물이라는 게 계속 이 입지와 상권이 정해진 게 아니고 주변의 환경의 변화에 따라서 조금씩 달라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현재는 별로 좋지 않지만 향후에 괜찮아질 것으로 추정이 돼서 매수인은 사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어떠한 주변에 변화의 호재가 있을 때가 어찌 보면은 상가를 처분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잘 고려를 해서 어느 정도 가격을 쳐준다고 하면 꼭 매도 의사가 있을 경우에는 파는 것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제 이 상가 건물이라는 게 입지, 상권이 상당히 중요하다 보니까 현재의 입지와 향후에 바뀔 입지에 대해서 좀 신중하게 한번 생각을 해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지금은 뭐 예를 들어 창고나 뭐 인테리어 업체나 뭐 별로 그 상권이 중요하지 않은 업종들이 들어와서 장사를 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지만, 향후에 주변에 도로가 뚫린다던가 재개발이 있다던가 그런 경우에 갑자기 이 자리가 편의점 자리가 될 수도 있고요, 프랜차이즈 음식점 자리가 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조금 유출을 해봐야 된다고 그러나, 주변이 돌아가는 것들을
계속해서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인근 지역의 상권이 어떻게 바뀌고 있는지, 어떤 업종이 자주 나가고 어떤 업종이 요즘 들어오고 있는지, 그런 것들을 내 건물만 볼 게 아니라 다른 건물들도 봐서 이런 업종이 들어오면 좋겠네 라고 생각을 하고, 역으로 그런 업종들을 어떤 렌트프리를 제공해서라도 그런 업종을 매장에 넣는 것도 어떻게 보면은 상가의 가치를 높일 수 있는 방법이 됩니다. 네, 한번 그 상가의 가치를 좀 높이려면 어떤 것들을 좀 신경 써야 된다라는 주제로 말씀을 드렸는데요. 네, 혹시 상가를 매매를 계획하고 있거나 또는 임대 중이신 분이 있다면 꼭 이 번호로 연락 주셔가지고 네, 저희가 좋은 손님 붙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